반갑습니다. 저 KBS 단박 인터뷰 김영선 PD라고 합니다. 수고하십니다. 네. 너무 쑥스러워하세요. 제가 다 쑥스러웠습니다. 원래 좀 그래요. 네.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? 뭐 일이 많죠. 네.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연극이죠. 어린이를 위한 연극. 제목이 우리는 친구다. 네. 방이 참 아기자기해요. 인형도 있고 뭐 2층 침대도 있고 한데 직접 꾸미신 거예요? 예, 뭐 그 무대 미술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아이디어 같이 내요. 네. 근데 제가 그 공연 촬영하는 것을 잠깐 봤었는데요. 아이들이 아유 정말 짓궂다, 정말 말썽꾸러기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던데요. 아이들이야 이제 되게 그럴 텐데 그것보다도 이제 이 공연에서 조금 특이하다면은 그 엄마 되게 그 엄마 하면은 굉장히 그 인자하고 자애롭고 이제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는 그 엄마가 그 아이들하고 그냥 무지하게 싸우죠.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. 그게 현실입니까? 예. 그래서 한편으로 뭐 김민기식 어린이 리얼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. 올해는 무려 5편을 올리시더라고요. 이제 뭐 아동극 전문 극단으로 거듭나시는 건가요? 그 예전부터 이 아동 또 이제 청소년 관련 것을 꼭 하고 싶었었어요. 계속 미루다가는 뭐 못하고 말겠더라고요. 그래서 좀 대단히 무리스럽지만 금년에 이제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. 알겠습니다. 이 관객석이 꽉 차야 할 텐데요. 아니, 뭐 그러진 못할 겁니다. 아동극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좀 의외다 이렇게 이미지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. 아동극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?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. 그 아이들의 그 삶을 그 아이들 본인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들춰내게끔 이제 그런 것이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. 그럼 우리는 친구다 이 연극을 통해서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어떤 얘기를 끌어내고 싶으셨나요? 아이들한테도 이제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절망도 있고 이제 희망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. 그 아이들한테도 삶이 있는 거고 아이도 사람이죠. 이제 그런 모습을 그냥 그 어떤 주장 없이 이렇게 보여주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. 어린이 공연하면 아주 알록달록 예쁜 옷들을 입고 밝고 뭐 이렇게 화사하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마련이잖아요. 그런 것들은 아이들의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? 물론 그 판타지도 좋고 또 물론 대부분 그 어른들 그 잣대로 된 것이지만은 그 교훈적인 거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리얼리즘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는 거는 아이들의 구체적인 삶, 그 생활을 1차적으로 다루는 것을 너무 도외시하고 그 이외의 것만 다루는 것은 조금 그 책임을 방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. 그럼 다음 작품들의 내용들도 리얼리즘에 입각한 것들일까요? 이번 그 여름에 그 올리게 될 것은 장애아에 관한 겁니다. 그래서 그 장애아에 대해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다루게 될 거고 금년 연말쯤에는 학교 폭력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. 그 힘센 아이가 또 힘 약하고 이런 아이들 괴롭히고 뭐 그런 것들을 또 좀 다루려고 하고 듣다 보니까 이게 아동극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극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 아이들은 좋아합니까? 아이들이 보기엔 좀 무거운 내용 아닌가요? 그건 2시간 가까운 연극이거든요. 그럼 뭐 어른들도 2시간이라면 굉장히 그 긴 시간인데 아이들이 끝까지 그렇게 집중을 해요.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자기네들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. 아동극 하면 언제나 나오는 로봇, 악당 뭐 이런 캐릭터들 있지 않습니까?
뭐 이렇게 초능력.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. 언젠가는 뭐 저희도 잘 이렇게 갖춰진 그런 판타지 같은 걸 할 때도 오겠죠. 그러나 우선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1차적인 그 리얼리즘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. 어린이가 우리 사회에 어떤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? 이제 어린이 연극을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입장에서. 우리 사회 미래는 전적으로 그 아이들의 것이고 그 아이들이 책임지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. 요즘 교육 때문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시끄럽잖아요.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시켜야 하나, 사교육, 공교육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.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그 학교, 학원, 뭐 게임 또 이제 또 놀이동산 이런 놀이문화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을 해보는 거죠. 근데 이런 것을 해보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으로 봐서는 이 공연장까지 올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죠. 그건 아주 딜레마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. 극단 학전 운영하신 지가 이제 몇 년 되신 건가요? 네, 91년에 극장을 오픈을 했고 이제 지하철을 94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극단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? 연극계가 언제나 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잖아요. 아동극을 2시간짜리 하는 거나 뭐 이런 소극장 또 극단을 하는 거나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죠.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골라서 하십니까? 글쎄요, 너무 편한 일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노래 부르시던 시절은 이제 거의 기억 안 나시겠어요? 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본 적이 거의 없어요. 70년대 초반에 좀 노래 좀 만들어 봤던 그거지 뭐 가수 생활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리고 세월이 붕 뛴 거죠. 뭐. 그래도 대표께서 만드신 노래들이 참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서 아주 그 중요한 상징이었지 않습니까? 아침 이슬 같은 노래들은요. 근데 만드신 본인은 직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 작게 말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그렇게 크게 울렸을 때 그 굉장히 당혹스럽죠. 그리고 너무 과분하고 과중한 짐이었던 것 같아요. 아침 이슬 같은 노래는 저한테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책임지기가 버겁죠.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막 이렇게 의지와 사회적인 의식을 가지고 만든 노래처럼 알려져 있잖아요. 그냥 보이는 것을 뭐 일기 쓰듯이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지 그게 무슨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뭐 주장을 펼치거나 뭐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지하철 1호선도 그렇고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. 근데 그건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사회를 그린 것이니까 기록이겠죠. 그 예전에 그 뭐 노래 만들고 그럴 때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공이 있으면 빛을 받으면은 절반은 어차피 그늘일 수밖에 없는데 다들 밝은 쪽만 얘기를 하니까 이쪽은 왜 얘기 안 하느냐. 근데 이쪽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쪽을 얘기한 것 뿐인데 그럼 전체를 그 평형 감각으로 봐주면 될 텐데 이쪽을 얘기하는 것이 마치 무슨 사회를 뭐 선동하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것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. 재밌는 해설이신데요. 그 독일 작품들을 많이 번안하시는 것 같아요. 그 우리는 친구다, 지하철 1호선. 그 독일 정부가 주는 괴테 메달도 받으셨잖아요. 네, 과분하죠. 뭐.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. 독일과의 뭐 문화 교류에 좀 기여를 많이 했다 이런 의미로 주는 건가요? 그런 의미도 있겠고 뭐 무슨 뭐 시상식장에서 무슨 그 아침 이슬도 틀고 뭐 그러더라고요. 그 시상식장에서 그 노래 아니 들으시죠? 시상장에서는 제 목소리로 나갔어요. 아주 그렇습니까? 끔찍했습니다. 끔찍했습니다. 기분이 어떠셨나요? 물어보려고 했는데 끔찍했으니까. 뭐 땀 뻘뻘 흘렸죠. 지금도 얼굴이 좀 빨개지세요. 근데 그 시상식에서 그 루드비 대표가 그 김 대표님을 소개하는 인사말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
그는 자신의 노래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. 그는 시대의 양심이 되었고 목소리가 되었습니다. 그 희곡 작가니까 글을 잘 쓰죠. 시대의 양심과 시대의 목소리 이 표현 마음에 드십니까? 아, 부담스러워요. 부담스러워요. 그렇지 않거든요, 제가. 김민기 대표를 만난다라고 하면 정치 얘기, 사회 얘기 이런 거 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. 스스로 그런 얘기 하시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십니까? 실제로 몰라요. 실제로 관심도 없고 뭐 남의 일에 참견할 겨를도 없고 뭐 그렇게 여유가 없네요. 그러나 사회와 어떤 현실을 그 무대 위에 올리려면 그 사회와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지금 이 관객 한두 사람 만나는 것도 저한테는 그게 사회고 현실이거든요. 또 아이들 이 문제로 어디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것도 그 아이들의 그 현실이고 사회고 그렇죠. 이 거창한 무슨 국회가 어떻고 전 그런 거창한 것까지는 전 모릅니다. 71년에 나왔던 첫 음반이 금지곡이 됐잖아요. 근데 예술가로서 어떤 의미로는 참 정치적인 탄압을 가장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데 요즘의 정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? 많이 바뀌었죠.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사람 사는 것이 갑자기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 안에 구성이 바뀌고 또 새롭게 적응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. 김민기의 노래가 갖는 어떤 사회적 그 파장력이 굉장히 컸잖아요. 이 시대의 어떤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그 기폭제가 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?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가 바라는 어떤 내용이 그 시대에 그 어울리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예요. 그 아침 이슬 같은 것이 제가 뭘 계산을 해서 의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불렸던 것이 아니듯이 그럼 이 시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 모르죠. 오래전엔 노래를 만들었고 지금은 그 공연 기획자를 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문화 경영자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어떤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? 글쎄요, 그 어떤 것도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. 저는 뭐 대본 쓰고 뭐 노래 만들고 또 무대 위에다가 연출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러는 쟁이일 뿐입니다. 그런 거 만드는 쟁이라는 말이 딱 맞지. 가수도 못 되고 뭐 경영자 뭐 그런 말도 전혀 안 어울리는 말 같아요. 그럼 쟁이 김민기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.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단박 인터뷰 마지막 질문이 지금까지 130여 분이 나오셨는데 꼭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. 좋아하는 노래를 저희가 여쭤봅니다. 저는 노래 노자도 싫어요. 노래 싫어하십니까? 예. 뮤지컬을 만드시는 분이 노래 듣는 것도 싫어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?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얼마나 그걸 듣고 또 그거 가지고 씨름했으면은 맥주 한 잔 먹을 때 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. 제 노래는 뭔지 여쭤봐 주시겠습니까? 뭘 좋아하시는데요? 전 봉우리를 좋아합니다. 근데 잠 안 올 때 들으면 잠 잘 온다. 운전할 때는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.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. 네. 선생님께 직접 청해 듣고 싶지만 정확하실 것 같아서. 그건 뭐 혈액형이 바뀌기 전에는 못할 거예요. 지도 몰라 우리가